저는 시키는 거를 잘 안 하게 생겼지만 시키는 걸 굉장히 군말 없이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밤을 잘 셉니다. 이렇게 뭔가 어거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저희가 어거지로 시키진 않겠어요. 밤새는 것도 저희는 반대합니다. 아, 네. 예. 뭔가를 이제 시켜놓고 집에 갔다 오셔도 남아서 말끔하게 끝내놓는 그런 인턴을 뽑고 싶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한 유치원 정도? 그때부터 변호사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부터 원래 운동선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뭐 어릴 때는 야구선수가 되고 싶었고 온갖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부모님이 법조인이셨어가지고 아버님의 설득에 넘어갔다라고 해야겠죠. 3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시험 앞두고 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러니까 18시간을 했었어요. 그때 한 달 정도를 쭉.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58인가까지 빠졌었어요. 그때 합격자 통보 받은 날이 되게 지금도 되게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아침에 삼성역에 그냥 와서 혼자 영화를 봤어요. 내가 그것도 되게 빵빵 터진 영화를 보고 싶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글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렇게 흥행하지 않은 영화인데 그 시간에 발표 시간에 맞춰서 하는 영화를 맞춰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냥 그 휴대폰 꺼놓고 영화를 혼자 본 다음에 딱 나와서 휴대폰을 이제 킨 거죠.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문자가 막 쏟아져요. 네 이름이 있다. 축하한다. 막 이렇게 쏟아지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막 코엑스를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진짜 막 뛰어다녔어요. 진짜. 네, 어머니 이상하게 만드는 거긴 한데 어머니 누나 얘기로는 그냥 하루 종일 방을 닦으셨대요. 뭔가 너무 뭔가 뭐 기뻐하면서 그냥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걸로 표현. 저는 뛰는 걸로 표현. 어머니는 방을 닦는 걸로 표현. 닦은 방을 닦고 또 닦으셨대요. 굿피플은 로스쿨 학생들뿐 아니라 로펌의 변호사들에게도 하나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마지막 관문에 선 최종 면접자들. 드디어 가슴 떨리는 첫 면접이 시작됩니다. 자기소개서 열심히 썼다 이거. 학과 수석했네. 바이올린하고 해외연수하고 이런 거 그것도 버스 연기자잖아. 사수가 서울대에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13명 서울대에서 그 오케스트라에서 13명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세상을 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은 연세대학교 로스쿨 1학년 이시훈입니다. 일단 그 이력서를 봤는데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프랑스도 왔다 갔다 하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했었는데 로펌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로펌에서 생활이 본인이랑 안 맞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어요? 해외를 많이 돌아다니고 했던 것은 제가 그러한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얻을 것들이 있었고 좀 익혀야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다닌 것이지 늘 나가기만을 좋아한다거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엔인권 정책센터에서 인턴도 하셨고 약간 그 국제적인 일에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제가 꼭 국제적인 일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가령 빈곤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는 무조건 떠오르는 것이 국제개발협력 이런 것만 떠올랐는데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토론을 하였을 때 그 친구들은 이제 노인복지, 아동복지 좀 우리 근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되게 실질적인 주제들을 다룬다는 것에 저는 크게 충격을 먹고 제가 너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로스쿨이 아닌 한국 로스쿨로 진학을 한 것이고 저는 법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면 저는 기꺼이 충분히 감당해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양력들을 보면 대체로 다 팀장, 대표, 회장, 내년도 회장, 내년도 임원진 다 약간 이렇게 내가 주인공인 게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어디서 주목을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욕심이 없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시훈 지원자님은 본인의 어떤 그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글쓰기 능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자부심이 있는 편입니다. 실제로 국제정치 논총이라는 학술지에도 제가 쓴 논문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부생으로서는 되게 큰 성취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단점은 어떤 게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한다는 것 그것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상으로도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1학년 때는 성적이 다소 좋지 않았지만 계속 성적이 올라서 결국은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뭔가 시작을 할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다소 주눅이 들 때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제가 부족한 점이 뭔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남들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2배, 3배 노력해서 그것을 채워나간다는 점이 저는 저의 그 단점을 보완해낼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좀 적어주셨는데 보통 이제 집안 경제 상황이 말씀하신 것만큼 보통 어려울 때 생업 전선에 내몰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뭔가 공부로 약간 모든 걸 돌파한 케이스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부는 기본적으로 하되 저는 과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에 4-5개씩도 하고 하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그 수입원들로 집안 가게 생활비에도 보탬이 되고 또 제 스스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꼭 해보고 싶어 하는 성향이고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또 따로 이렇게 교습 활동을 통해서 벌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시훈 인턴의 면접은 어땠을까요? 이시훈님은 저는 어쨌든 간에 사전에 준비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해오신 것 같고 위기대처 능력도 너무너무 좋았고 저는 여기서 면접은 제일 잘한 사람이 이시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말은 정말 잘하시긴 하는데. 걔도 비교적 논리정연하고 좀 차분해 보이는 말은 진짜 요즘 말을 진짜 잘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약간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같다는 서론 게. 본론 결론 딱 정해져 있어. 모든 말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언어적인 게 굉장히 뛰어나죠. 그냥 당황하지 않고 대처를 하고 지금 너무 진짜 다 돈이고 할거 다 한다. 하신다면 그분에게 있어서 어쨌든 그거를 능력에 되지 못한다고 말하면 그러면 저 들었던 사실관계 먼저 한번 정리해보고 그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자소서를 가장 성의 있게 쓰신 분은 그래도 이분인 것 같고 제일 가장 뭔가 되게 성의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그 다음에 우리 법인에 대해서도 가장 열심히 검색해 주신 게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아서 저는 A. 이시훈 인턴이 아직 하고 있어. 시작할 때보다 끝날 때 더 강해진다는 이시훈 인턴. 그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면서님 이분도 되게 지금 너무 힘들다. 근데 관심 분야도 제일 많네. 4개 찍었네. 유일하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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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지원자 임현서라고 합니다. 네. 예. 제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해주실래요? 아, 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재학 중인 임현서라고 하고요. 학부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전공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보기에도 되게 많은 활동을 이미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스타트업 프로젝트랑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를 작성해 주셨어요. 네. 어떤 업무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스타트업 프로젝트는 카이스트에서 개발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맨하탄에 머물면서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은 전산 주로 개발하는 친구들이어서 제가 마케팅이나 피칭을 도와주는 느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로는 그 똑같은 법인이 저축은행 채권을 유동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관심이 좀 있으셨어요? 예. 지금도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부동산. 약간 법률적인 질문을 약간 드려보자면 예. 그 공시지가가 예. 어떤 의미이고 법적으로 어디다 쓰는 건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내주는 가격인데 세금을 매길 때 쓰이는 것 같고 실제로 공시지가 만들 때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명이 들어가서 가격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공시지가가 서울 지역은 7% 가까이 올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실제 매매가는 당연히 일치하지 않고 보통은 뭐 1.3배, 1.4배 내지는 1.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형성이 된다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가지만 더 그 혹시 이거 적으셨는데 네. 이 맘씨 원래 회사 이름은 아세요? 해먹 서비스 그고 예. 혹시 뭐 시가총액도 대충 아시나요? 시가총액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천억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정확하게. 예, 한 3천억이었다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까 변호사가 혹시 왜 되고 싶다고 하셨었죠? 법을 안다는 게 저는 상당한 수준의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자유라는 게 결국은 뭘 할 수 있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선을 법이 나눠주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을 아는 게 정말 매력이 있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많이 하게 됐고요. 뭐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그런 효용감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약간 제가 그냥 선입견일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로서는 팀플레이를 해야 될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본인이 약간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점이 좀 보여서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간 남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예, 저는 사실 그런 쪽을 더 좋아하고 많이 더 배우고 더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런 백업을 완벽하게 해주는 모습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시키는 거를 잘 안 하게 생겼지만 시키는 걸 굉장히 군말 없이 잘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밤을 잘 셉니다. 이렇게 뭔가 어거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저희가 거예요. 어거지로 시키진 않으시고 밤새는 것도 저희 반대합니다. 네. 아, 네. 예. 뭔가를 이제 시켜놓고 집에 갔다 오셔도 남아서 말끔하게 끝내놓는 그런 인턴을 뽑고 싶다면 저를 뽑아주시면 적임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려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푸드 서비스 시총을 아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변호사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난 솔직히 딱 이면서님 봤을 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 받았어. 이분은 약간 그냥 잠재적인 경쟁자라는 느낌이 들었어,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될 것 같아서. 더 본인을 그런 느낌까지 형 되게 자극받지, 이런 것들. 어쏘로서 그렇게 오래 일할 스타일이 아닌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할 거 그치? 하면서 그게 제일 큰 리스크. 근데 능력만 봤을 때 사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이렇게 완성돼 있는 정도로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인재인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약간 학생이 아닌 거예요. 학생이 아닌 거. 학생이 아닌 아니에요. 학생이 아니지. 어떻게 보면은 해서 잘 커서 같은 파트너가 되는 좋지. 것도 굉장히 그럼 좋은 너무 시나리오고 좋은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이게 이면서 씨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딱 봐도 이거 출중하고 지식도 있는데 사실 이게 팀플레이를 좀 잘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 누가 뭔가 항의를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맞는지 그렇게 약간 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약간 본인을 깎아서 이렇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저는 B를 줬습니다. 조금 팀워크를 저해할 것이 걱정이 된다. 이런 좀 우려가 되죠. 그래서 저도 B 있습니다. 두 분은 각자 팀을 이끌었잖아요. 누가 인상적이었어요? 팀원 중에서. 저는 김현우 인턴. 네. 그 이면서 인턴은 지금 같은 팀원들을 어떻게 뽑았는지 김현우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해서 순위를 좀 뒤로 미뤄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압제적으로 해외 사례를 쓰지 못하게 외국 판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예. 중간에서 취업하면서 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를 다 이렇게 고치고 지우고 해가지고 냈거든요. 뺄게요. 이게 진단서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빼요. 이번 빼요. 그게 차악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면서 인턴. 과연 변호사들의 선입견을 깰 수 있을까요? 우리 또 김현우님이 나오셨네요. 근데 눈에 띄게 잘생긴 거 생겼어. 지성 닮았어. 여기가 압도적인. 근데 그 외모가 또 그 외모에 어울리는 성정을 갖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막 자기가 잘생겼는 줄 알면은 좀 별로일 수도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저거 특이한. 초등학교 때는 또 수영 선수였어.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네, 앉으세요. 자기 소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에 재학 중인 김현우입니다. 학부도 법학과를 졸업했고 네. 학부 시절에도 공부를 조금 하긴 했지만 부족해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법조인의 길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은 변호사님들께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미리 서치를 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나요? 그 권상욱 변호사님과 같이 일한 분이 제 지인이라서 되게 괜찮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들었었는데 마침 이렇게 공고가 뜨고 그냥 좋은 분들 많이 계신 것 같고 제가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성적표를 제가 제출을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제가 노력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고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게 사실 조금 부끄러운 면도 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럼에도 이제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자신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인턴으로 날 뽑아야 되는지 예. 매력 포인트를 매력 말씀해 주시죠. 발산을 좀 해보자면 사실 지금 당장 제가 엄청나게 일을 인턴 자격으로서 좀 잘 할 수 있다 바로바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가장 늦게 가려고 하고 가장 일찍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이 없어서 게으르다는 평가는 받지 않을 지원자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중하고 차분하게 면접을 마친 김현우 인턴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매력이 엄청 많네. 되게 과묵한 것 같은데 엄청 적극적이고 겸손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사실 못한 거를 더 솔직하게 오픈하고 잘할 겁니다 하는 게 훨씬 호감 가는 것 같아요. 적절한 이게 겸손과 묵묵하게 할 스타일. 막 설득력 있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얘기할 때마다 진실성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봐도 좋아할 것 같아. 뭔가 이게 되게 친구도 많을 것 같고 되게 속도 깊은 사람인 것 같고 뭐 얘기하면서 모든 말에 진실성이 묻어나고 저는 근데 약간 자소서에는 엄청 진취적인데 완전 그러니까, 소심한 느낌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또 그때 지적을 했던 건데 다들 너무 좋은 말씀 해줘서 좋았는데 좀 자기에 대한 좀 자신감이나 좀 믿음이 부족한 연하도 현우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 그런 측면이 좀 보였긴 했거든요. 너무 자유 없어요. 배고프네요. 이 와중에 배가 고픈 것도 문제네요. 밥값 못하는데. 어제 뭐 한다고 2만 원짜리 돈가스 먹어가지고 있어. 어나더 현우. 의뢰인 미팅 후 작아진 김현우 인턴. 어떻게 그러면 저는 A. 저는 A. A 저도 A로 올렸어요. 저도 A 줬어. 그러나 면접 때 약속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크게 인사하며 조금씩 전진하는 김현우 인턴. 한 가지 또 특기할 점은 그 리서치 메모를 하나 다시 보냈어요. 그만의 성실함으로 만들어갈 또 다른 현우의 반전을 기대해봅니다. 그거를 평가하지 않겠다고는 했고 실제로 평가에 넣으면 안 되는데 그만큼 좀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구나. 묵묵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우직한 스타일이구나. 송지원 씨는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송지원 씨 같은 경우는 일단 자신감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네, 저는 연세 로스쿨 9기 송지원입니다. 지금 2학년이고요. 장점은 자기소개서에서도 썼듯이 사교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세 로스쿨에서는 쟤는 학생회장을 나가려나 보다 다 인사를 하고 다닌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잘 봤습니다. 네.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사실 저는 나중에 와서 사실관계를 좀 더 원고측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은 동의라고 보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 송지원 인턴. 막내지만 딱 부러지는 실력으로 첫 번째 과제에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김다경 저는 김다경 씨가 좀 호감형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정도 느껴지고 제가 학부 때 성적표를 보니까 놀라울 정도의 성적을 거두셨는데 특별히 그때 계기나 비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실은 제가 그 전에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었습니다. 갔다 와서 좀 혼란의 시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괜히 혼자 변호인이란 영화 보면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저는 저런 사명감이 없는데 제가 과연 법조인의 길을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해보고 교수님은 굉장히 웃으셨지만 그런 고민을 하고 좀 확신이 생겼기에 그 다음 학기에 이렇게 되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어요? 기본적인 소장 작성이나 아니면 답변서 작성 방법을 배웠었고 좀 다른 분들보다 서면 쓰는 거는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보다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의자로서는 정신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김다경 인턴의 열정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까요? 저는 살인의 고의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랑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매력을 느끼고 계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어떤 로펌인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제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었던 점으로는 좋게 생각은 했지만 그게 저를 이 로펌에 꼭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까지 뭐 이끌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입사한다 그러면은 다 연애 비유하는 건데 최대한 자기를 잘 보이고 네가 너무 좋아서 구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저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마지막 어필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대부분 첫인상과 다르게 성실하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뭐 저의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제가 그냥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뭐 새벽 뉴스를 해야 됐기 때문이기도 하고 장교로 근무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지만 저는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시간에 맞게 짜여져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저는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뭐 남들보다 조금 모를 수도 있고 뒤쳐져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방 따라잡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어필은 좀 괜찮아서. 마지막은 마지막 어필 성실한. 첫인상과 다르게 성실하다고 이제 끝까지 솔직함으로 어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자기를 많이 포장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진솔한 면이 있었는데 고급대원이 많은 얘기를 해줘서 면접 분위기를 냉각시켰던 이강호 인턴. 너무 칭찬을 드리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분양대에 사는 직원이 있는데 대부분 용역계약 체계라고. 그쵸? 보통 직원이 아니에요. 감정이 악화돼서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악화되시니까 그만 악화시키고. 네, 그만. 이강호 인턴은 지금 회사에 대한 확신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커지는 중입니다. 나도 문제 있으면 내가 선임하고 싶을 것 같더니 두분 다. 그러니까 바로 설득되는. 이준님 2학년인가? 2학년인데. 그 1학년. 제일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본인의 스피치 능력? 네. 그러면서 어떻게 평가하나요?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나쁜 편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학 가다 보니까 PPT 발표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발표 능력 같은 게 떨어지다는 것도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면접 준비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야지 그나마 반의 반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이는 계속해서 경험으로 체득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스스로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어요. 일단 정말 떠는데 점차 어떻게든지 멘탈을 잡아서 우리 자기 갖고 있는 최대한을 알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게 뭔가 나중에 얘를 키울 수 있다는 느낌? 얘가 나중에 정말 뭔가 은근히 스펀지처럼 잘 받아들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변호사로 성장할 것 같은 느낌도 사실 들어서 저는 사실 저는 이거 사실 이게 저는 좀 그래도 안 받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좋아서. 즉, 이 2달간 계속해서 어머니와 신랑이를 벌여온 사람이 박영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가 더 확실해지거든요. 인용카드 받으십니다. 인용드렸습니다. 인용 결정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래서 예, 좋은데요? 하루가 다르게 단단해지는 이주미 인턴의 후반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상호님 제일 뭔가 그래도 좀 성실한 이미지랑 제일 뭐랄까 조직생활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이미지가 약간 딱 교육 회사랑 잘 맞다는 이미지도 사실 들고. 이분이 되게 의외로 막 다 어쩌다가 변호사 되고 어쩌다가 오고 의외로 나중에 좀 설득력이 설득이 되더라고요. 나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아, 그랬어? 처음에는 싫었는데 근데 사실 나를 돌아봤을 때 나도 그랬어. 아, 그쵸. 그거니까 예. 이게 뭔가 설득력이 좀. 지금 학부를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별로 연관성이 없는 전공인데 예. 러스쿨로 진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진학 진로를 이쪽으로 결정하고 뭐 이렇게 들어왔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학부 때 친구 한 명이 이제 응시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해서 뭐 의도치 않게 한번 응시를 의도치 않게? 예,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의도치 않게 지원했는데 된 거예요? 뭐 문과인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뭐 법조인의 꿈이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나 매력,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력, 그러니까 저희 장점이라고 하면 우선 대인관계가 저는 원만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이제 요즘 사회에서 장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굳은 일? 아니면 뭐 야근 이런 걸 제가 마다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든 좀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호가 되게 스윗하더라고요. 아, 엄청 스윗하죠. 왜 그러지 싶으면서도 아, 저 친구 덕에 우리가 좀 분위기 풀어지고 분위기가 많이 풀어지고 있구나. 숭숭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숭숭해 보였어요. 인간적인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잘 준비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날것에 약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저는 말하는 태도나 그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들어봐도 성격이 좀 원만한 편으로 추정이 되는. 저는 B. 저 B, 저는 A. A 하나, 올B. 아, 저는 C. 아, C. 올B. 올비로 하면 올B네. 20. 써먹을 수 있는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만 훌륭한 리서치거든요. 면접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줬던 노기환 변호사는 얼마 뒤 이상호 인턴의 노슴도치 멘토가 되었습니다. 딱 이해가 돼서 이거를 그대로 내가 써야 되는 법률 서면에 바로 Saw the pills on the table for your unrequited love. I would be nothing without you holding me up. And I'm strong enough for both of us, both of us, both of us, both of us. I am a giant.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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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혹시 넥타이 잘 매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탕 저 먹고 싶어요. 일단 먼저 시작할까요? 하시죠. 네. 이런 거 바람직하고 좋아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일어날까요? 뭐 편하게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앉아서 할게요, 그럼. 네. 저는 연세대 로스쿨 9기 송지원입니다. 26살이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되게 작은 게 제 계획대로 탁탁탁탁 들어맞을 때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오전 10시에 헌법 수업이 있어요. 근데 내가 8시에 세탁소를 가서 와이셔츠를 맡긴 거를 찾아와서 그 옆에 커피집에서 뭐 카라멜 마키아토를 사서 가는 길에 형광펜 2개를 사서 헌법 시간 딱 착석을 하면 전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사소한데 착착착착 되는 것들. 로스쿨에 와서는 Yeah. You don't gotta tell me about your background. I don't gotta know your ex's name. Cause if it just so happens that you turn around 저는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오른 편인데 그때 스터디원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계획을 딱 세우면 그걸 샥 따라갔더니 또 성적에서 좋은 영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워십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 이강우입니다. 저는 지금 아주대 로스쿨 다니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보자 이런 모토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군대를 전역하면서 언론사에 입사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기자랑 아나운서를 준비 한 2년 정도 했고요. 그래서 목포 MBC에 아나운서로 합격을 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진도에 왔습니다. 진도 타워도 보이고요. 그리고 진도 대교까지 Everybody sa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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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행사도 진행하고 라디오도 하고 정말 저연차 아나운서로서 할 수 있는 방송들을 다 해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부분 다 저분은 끼가 많구나, 남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2년 동안 한 50번이 넘게 카메라 테스트, 1차 카메라 테스트를 한 번 딱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가면 목이 막히고 떨리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아나운서가 내 길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뭐 슈퍼모델대에 나가서 6개월 동안 모델들하고 같이 활동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년 동안 부끄러움하고 좀 맞서 싸우다 보니까 그게 좀 극복이 돼서 운이 좋게도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면서 두려움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로스쿨 준비할 때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마지막이다. 이게 여기서 잘못하면 나는 돌아갈 곳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두려움이 많이 생겼는데 이번 인턴 기간이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호 오빠죠, 저한테. 그분이 뭔가 되게 야심가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분한테 찍히면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렇죠. 우선 저는 뭐 고향이 전라북도 군산이고 서울에 와서 산 지는 9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대중교통은 지하철 말고는 막 버스 같은 것도 잘 탈 줄 모르거든요. 지하철만 이용하면서 다니고 되게 길치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무실이 여기랑 가까워서 되게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취미 같은 게 사실 밖에서 활동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보다 집에서 영화를 보거나 뭐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저희 뭐 처음 로스쿨 입학할 때의 다짐들을 좀 환기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미입니다. 아까 동기를 만나서 되게 반가웠어요. 네, 이병호 씨고요. 새벽같이 공부하는 일도 되게 많아가지고 로스쿨 입학하고 한 2개월이 지나서 킥보드를 샀어요. 전동 킥보드를 샀는데 너무 좋아요. 자취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있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면서 원래 요리를 진짜 못했는데 지금 요리를 곧잘 하는 편입니다. 나중에 한번 없겠지만 지금 일하는 것도 주고 안 받지. 사실은 이씨 너가 이씨 간단하게 써놓읍시다. 반갑습니다. 저는 다둥입니다. 저는 4남매 중에 장녀예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되게 까탈스럽다는 이미지도 많이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씨 치마 입을게. 저 이게 조금 따뜻한데. 뭐야, 왜 이렇게 따뜻해요? 이게 가져가면서 내가.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막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있어서 되게 좋고요. 한 달 동안 진짜 좋은 시간들, 좋은 추억들을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다경입니다. 갑자기 자기소개를 준비하라고 하셔서 저는 뭐 뜬금없이 막 달리기를 보여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도 했는데 저는 대구 출신이고 현재는 충북대학교 복합전문대학원 9기이고 지금 이제 3학년에 올라갑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씩 여러 가지 도전을 해왔는데 이제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은 끊임없이 도전을 해왔고 앞으로도 저는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를 지칭하는 첫 번째 키워드를 도전으로 잡았습니다. 좋은 동료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인턴 기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10기 재학 중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항상 깐깐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동생은 가장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그냥 좀 넘어가자 이겁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들은 저를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군대 동생들은 저를 항상 바쁜 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저는 깐깐하고 고지식하고 하지만 바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제가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있었던 일 그대로 편안하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듣고 그중에 이제 해보라는 식으로 문자를 받은 게 1월 7일이고요. 그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축구와 헬스를 가장 좋아하고 테니스도 치고 있는데요. 옆에 있다, 옆에. 안 돼, 안 돼! 아! 나이스! 나이스! 와우! Now I finally understand. I have a lot to learn. 이번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좋은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는 흔적을 남기고 가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연세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이제 막 1학년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학부 시절에는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했고 복수 전공으로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저의 취미도 대체로 좀 활동적인 취미들을 많이 가져왔고 펜싱도 배웠고 아니면 심지어 폴댄스도 배워보고 그리고 뭐 요가, 필라테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크로스핏과 킥복싱을 같이 배우고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악기 연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제가 만 5살 때 바이올린을 시작을 했는데 한 번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연주 활동을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파리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했는데 그 교환학생 간 학교의 오케스트라 동아리에 그 악장이 되어서 그런 교환학생 공부하는 와중에도 그리고 한 가지 좀 TMI지만 약간 핫한 소식은 저는 이제 결혼을 한 지 6개월 정도에 접어들고 있는 새신랑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가면 사랑하는 어여쁜 아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현서라고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많이 했던 것 위주로 굳이 말씀드리지 않으면 아실 수가 없는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왕년에는 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철봉하던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갔다가 얼굴이 확인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고요. 작년에 정말 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저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척추에 남아서 더 이상 그렇게 격한 운동을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열심히 했던 것들은 음악을 참 열심히 했는데요. 저작권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탁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20곡 가까이 되는 작사, 작곡자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800원 정도의 수익을 1년 합치면 한 10,000원 정도의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어엿한 저작권자입니다. 마지막 노래 입금회를 끝으로 홍범선을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내게 오늘은 할 말이 있어 전해 내게
빌려준 5만 원이 이제 내놔. 그게 없으면 나도 힘들어. 지금 바로 입금해. 5만 원을 입금해. 버는 돈을 입금해. 농협계좌로 입금해. 저는 주로 저희 집 욕실에서 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특이한 것이 국가기술 자격증, 저는 조주 기능사를 취득한 지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찍어준 친구는 이날 16잔을 마시고 다음날 링게를 맞으러 갔습니다. 사실은 정말 이렇게 시덥지 않은 것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 법무와 관련된 것은 백지입니다, 백지. 저는 밤새는 걸 잘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일하는 거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맡겨주시면 제 백지 같은 저희 법무 세계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자기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서 씨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앉아있을 때는 좀 처음 뵙는 거니까 분위기도 많이 어색하고 할 말도 없고 그래서 다 조용히 앉아있었는데 임현서 씨가 들어와서 되게 농담같이 말씀도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 혹시 넥타이 잘 매시는 분 있으신가요? 근데 인터넷 복음해가지고 다시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도 막 걸어주시고 넥타이 얘기도 막 하시고 하셔서 되게 순간적으로 많이 분위기가 풀렸던 것 같아요. 불러보시죠. 꿈에 그리던 로펌으로의 첫 출근. 저희 인턴분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업무하시는 공간이 저쪽이시죠? 내 책상과 내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달간 지금 자리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배고프니까 얼른 같이 식사하러 왔어요. 좀 잘 맞았어요.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변호사들과의 첫 점심시간. 멘토 변호사님 되게 전지전능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고기를 일단 다 넣고 칼국수도 한꺼번에 넣으시더라고요. 이거 샤브샤브를 원래 먼저 먹고 칼국수를 괜찮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제 드시면 여기 야채 먼저 드시면서 고기랑. 그래서 나중에 뜨실 때 되게 고생하셨어요. 이게 칼국수 때문에 고기가 안 떠지네요 하면서. 뜨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이렇게 많이 드시고. 사실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섞어봐. 고기가 되게 많아서. 안쪽에 많은 것 같아요. 안 나오네. 그러지 않나요? 그래도 조금 약간 엉망이. 지금 저는 그게 좀 전지전능하신 분들이 아니고 인간적인 면모를 느꼈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한 번 더. 네, 죄송해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의 변호사들은 이런 부분이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전문 분야는 보통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실 전문 분야라는 게 정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어느 변호사 밑에서 일을 하느냐 그게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본인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네. 많이 주시면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인을 쓸 그 파트너 변호사가 누군지도 사실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사건들이 이제 본인의 커리어에 이제 남겠죠. 너무 현실적으로 얘기했나? 현실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네, 맞아요.
저 궁금한 게, 이 로펌 안에서 회식하는 거 말고, 스타리가 주로 어떻게 그냥 많이 고객들이랑 하게 되는 경우도 왕왕 있죠. 예를 들면 승소 파티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기분 좋죠. 네, 기분 좋죠. 좀 전에 그럼 변호사님 회수하고 나서도 의뢰인과 저는 완전 다기각 이런 적은 없었어가지고 그러면은 일부 패소 일부 승소잖아요. 그러면은 뭐 대책을 세우죠 같이. 예. 승소 파티 진짜 하고 싶다. 승소 파티를 뭐 고객이랑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하는 변호사들끼리 하는 것도 있고. 아까 막 승소 파티 막 이런 거 얘기하셨었는데, 그냥 저런 거 하면 진짜 너무 짜릿하겠다. 그냥 진짜 너무 기쁘겠다. 진짜 성취감이 많이 들겠다. 나도 빨리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인턴 때 제일 힘들었던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정장이었던 것 같아요. 여름에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름에 너무 진짜.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좀 장려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법원에서 무조건 타이 매고 아무리 땡볕에도 타이 매야 되는데 지금은 판사님들이 좀 그렇게 양해해달라 이런 공문도 내려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저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클라이언트도 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조금 그렇죠. 이렇게 막 신경 쓰여서. 그래서 전 넥타이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법원 가서 법원 화장실에서 메고 변호사들이 막 하고 있어요. 오늘 첫 출근했는데 사무실도 멋있고 그리고 제가 해보지 않았던 경험들을 하루에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서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과제하는 것도 금방 가거든요. 과제하는 그 4시간이. 뭔가 사회에 맞춰지는 느낌이 좀 처음에 들었어요. 앞으로 이 훨씬 많이 남은 날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약간 고민도 되고 어쨌든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서 네, 되게 좋네요. 집에 가서 씻고 자면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인턴들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출발선에 선 인턴들. 엄마, 나 이제 퇴근이야. 고생했지. 고생했어.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좀 설렜다고 해야 되나? 첫날이라 설레기도 했고 그런 데서 인턴 이런 걸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뭐 배울 것들이 정말 많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네, 많이 아쉬워요. 나 좀 더 할걸. 근데 한편으로 너무 대단하다. 진짜 딱 그 생각 들고. 아쉬웠어요,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닫죠.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까 사실 학교를 벗어날 일이 없어서 이번 출근길 사람들 많은 걸 오랜만에 또 겪었거든요.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워낙 되게 제가 로스쿨에 와서 되게 많이 느낀 게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였는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을까, 나보다 멋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걱정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도 위축이 또 될까 봐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었으니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또 걱정도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긴 하루였는데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분들 만나서 안 해본 거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업무를 많이 보고 싶다라는 욕심을 느끼게 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어안이 벙벙? 뭐를 막 해낸 것 같은 느낌은 사실은 안 들어요.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소회를 말하라고 해도 기억도 안 나고 어안이 벙벙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길었어요. 새로운 분들과 잘 첫 인상을 좋게 남길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했던 걱정들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하루가 그래도 흘러간 것 같아서 지금 기분 좋네요. 왔어? 응, 나왔어요. 수고했어. 주말인데 힘들었지? 워낙 너무 정신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달리다 보니까 그냥 네, 지금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근데 약간 첫 시작부터 좀 뭔가 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자책할 필요 없고 그래 그냥 그럼 뭐 안 맞았나 보지 또 한번 새로운 길을 생각해보자 이렇게 좀 후련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상태였으면 좋겠어요.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마치 대학생 때 첫 OT 갔을 때 느낌이었다. 인턴들 사이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나는 동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떻게 굴어야 되나? 사람이 가장 떨렸다. 피곤함에 짓눌린 몸에 비해 정신은 맑았다. 설레임과 묘한 두려움 덕이었을까 싶다.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만큼 열심히 하고 오자. 피곤한 하루지만 뭔가 해내고 있는 하루고 또 한 달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인턴 첫날이다. 오늘 하루 참 수고 많았다.